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또 원격으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자, 일동장유가부터 시작을 합시다. 인셈을 다 꺼내놓고요. 집중해서 30분 정도만 합시다. 자, 일동장유가라는 제목은요, 해 뜨는 동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일본을 얘기합니다. 일본의 아주 굳센 기상을 가지고 어떤 선비 정신을 가지고 여기 논류자거든요. 내가 아주 장쾌하게 유람을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어 있죠. 일동장유 가면 그래서 이 작가가 굉장한 어떤 선비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한 어떤 선비의 어떤 그런 기품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 당시만 해도 그 일본에 이제 그 초빙을 받아서 이 통신사 사절 일행이 가게 되죠. 가면 굉장히 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작가가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요. 일본에 대한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임진왜란이 끝난 시점이죠. 임진왜란은 오랜 시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막 그 국토가 항폐화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당시에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교류를 했을 때 중국 쪽으로는 통신사 사절이 이렇게 가자 그래도 이제 뭐 서로 가려고 그랬죠. 이제 그쪽은 선진 문물을 좀 이렇게 뭐 선망하거나 내가 좀 배우고 싶다. 뭔가 좀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하고 서로 이렇게 참여하려는 그런 어떤 경쟁조차 있었는데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는 왠지 또 길도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미 임진왜란 때문에 이 적개심 어떤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서로 이렇게 꺼리던 그런 차였습니다. 이 실제 작가도 나이가 좀 많았고요. 50대에 이제 그 좀 병약한 몸으로 그래도 이렇게 어떤 그런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쭉 보면 굉장히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 일본에 대한 어떤 문물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쭉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 작가의 비판 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일동 장유가 그러면 일본을 갔다 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적는 거 기행문이라 그러죠. 예, 이것도 그래서 사음보 사사조 형식을 갖추고 있는 또 기행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가 이런 일동장유가를 기행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본으로 갔다 온 내용을 적은 기행가사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고요. 자,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작가가 유교적 가치관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감이 분명하게 서 있는 때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현이 뭐 외놈, 뭐 오랑캐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강직한 선비 의식이 드러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작품 속에 많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왜곡을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막 꾸미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요.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성격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묘사적이다라는 그런 어떤 작품의 성격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갔다 온 얘기인데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많이 드러난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다라는 거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인셈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인셈을 첫 장부터 한번 보죠. 일동장유가 아까 제목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밑에 키워드 체크를 한번 참고하면 되겠네요. 기행가사기 때문에 옛날엔 뭐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가까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몇 개월 걸리고 돌아오는데 몇 개월 걸리고 그래서 또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그렇게 온 내용인데요. 내용이 판본이 여러 가지라서 뭐 다양하지만 제일 긴 판본 기준으로 했을 때 8,000구가 넘는 굉장히 긴 작품입니다. 우리가 왜 상충곡이나 면왕정가 보면 그거 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걸 긴 걸 다 배우진 않고요. 보통 주요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참고서나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주로 많이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일본에 도착해서 그 일본의 문물이라든가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묘사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 왜 간동별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 간동별고 앞부분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임금께 하직 인사하고 강원도까지 가는 그 여정은 굉장히 간략하게 생략이 돼 있었죠. 그죠? 짧게 서술이 돼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동장요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인쇄물도 그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동장요가는 여러분들 불과 3년 전에도 수능에 나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어, 지금 당풍의 돛을 달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잘 보면서 물론 여기 이게 순 우리말로 써져 있지만 여전히 옛날식 표현, 옛날식 어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어렵게 보이죠? 현대 어플이 참고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감을 잡아가면서 보되 너무 단어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저 구절풀이를 쭉 하면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아까 얘기한 거 간단하게 줄긋고 시작할까요? 기행가사고요, 그죠? 굉장히 길다고 그랬습니다. 장편가사죠? 자, 성격 잘 기억해 두세요. 사실적이고 묘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일본 여행을 한 견문가 감상을 담은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구성이고요.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자, 본문부터 바로 시작을 합시다. 앞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바로 여기 이제 배를 띄우는 부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기상이 악화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산 앞바다에서 체류를 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좀 파도가 잠잠해지고 괜찮아지는 데서 출발하는데 보통 예전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들 어떤 그런 경조사 같은 일들 보통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상서로운 때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저녁 때 많이 하죠. 해가지고 달이 뜨는 그맘때쯤에 그죠? 결혼식도 옛날에는 저녁 때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배도 저녁 무렵에 출발합니다. 해질 무렵에. 자, 그래서 보면 바로 밤이 되고 잔잔한 때를 골라서 출발했다고 하는데도 바로 이 문맥 뒤를 보면 굉장히 풍랑이 거세게 일고 파도가 세게 치고 해서 고생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가부터. 자, 당풍에 돛을 달아 육선이 함께 떠나. 자, 국유어마들이 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세기에 나온 작품이라서 여러분들 우리 다 1학년 때 배웠죠? 그 국유어마 적용하고 아래아자 좀 감안해서 같이 읽읍시다. 자, 장풍에 밑에 써져 있죠? 센 바람이라고. 여러분들 왜 그런 말 들어봤죠? 굉장해. 웅장해 할 때 그 장자예요. 아주 크고 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바람에 바람이 부니까 이제 왜 그 옛날 배들은 요즘처럼 어떤 뭐 그 막 모터를 돌려서 가는 배가 아니라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받아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불어야 되니까. 자, 이제 마침 바람이 불고요. 그래서 돛을 달고 배를 띄우는 겁니다. 배 6척이 출발한다고 그러죠. 함께 떠나서 사명과 군악 소리에 사내를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도다. 자, 여기 사명과 군악 소리 어떤 사면 이 그 현악기들이죠. 악기 소리들이죠. 뭐 거문검이요, 가야금이며 이런 소리들, 뭐 북도 치고요, 장구도 치고, 자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송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 떠나는데 잘 다녀와 그리고 막 환송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요즘처럼 나 갔다가 내일 모레 올게, 뭐 저녁 때 올게 이런 상황이 아니죠. 알다시피 지금 11개월 걸린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언제 올지 그리고 안전할지 그것도 기약을 못하는 그런 때니까 얼마나 거창하게 이렇게 잘 그 환대를 해줬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송별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주 그냥 웅장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막 응원 소리를 해주고 그랬겠죠. 자, 근데 독자들이 쉽게 느끼게끔 보통 이 고전 시가를 보면 과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장법, 비교법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땠대요? 소리 때문에 산과 바다가 진동한다 그러죠. 물론 뻥이죠.
과장입니다. 어느 정도.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물 속에 있던 어룡들이, 물고기와 용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마땅히 놀랄 정도로 소리가 크구나. 자, 무슨 얘기예요, 결국? 사람들이 막 잘 다녀라고 환대를, 송별을 아주 크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배 출발하는 거죠? 세 번째 줄 봅시다. 해구를 얼핏 나서 오륙도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야. 자, 이제 그 배가 바다 가운데 이제 쭉 떠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육지가 점점 멀어지죠. 오륙도는 저기 부산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한 거죠. 일본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쪽을 조선이죠. 그죠? 이 고국을 쭉 돌아보는데 벌써 점점 멀어지니까 저기 사람들이면 뭐 마을이면 이제 그런 건물들이 아련하게 조그맣게 이제 점점 아득하게 보이겠죠. 벌써 밤이에요. 야색이 창망하야 그럽니다. 밤야자죠. 그죠? 이 밤에 경치가 멀고 아득하게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 창망이란 단어 나오지? 요건 자주 나오니까 외웁시다. 창망하다. 예. 멀고 넓고 아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점점 멀어져서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 변진 각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하네. 아무것도 안 보이 밤이니까 그죠? 옛날에 뭐 크다란 어떤 뭐 불빛도 없고 등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연해 변진에 그러니까 이 육지 땅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육지 쪽으로 이게 바다 근처에 육지를 쭉 우리가 일컬어 가지고 연안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역시 육지 쪽에 쭉 맞닿은 바다를 보고 연해라고 그럽니다. 그게 가까운 바다죠. 자, 그러니까 이 가까운 바다 쪽에 있는 이 변진들, 변방에 군대 진영들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최전방이 부산 앞바다였죠.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그쪽을 잘 지켜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쪽에 군인들이 그래도 막 횃불 켜놓고 밤이면 낮이면 계속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던 누앙사에 나오는 이 박일로 아저씨. 그분도 역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선상탄, 태평사 같은 데 보면 이 부산 앞바다 변방을 열심히 지켰던 그런 무인이십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 각 군대 진영에 불빛들이 켜져 있는데 그 불빛 두어 점이 겨우 이제 저기 구름 안개 밖으로 보일 듯, 말 듯 하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뭡니까? 배가 이제 사람들의 송별 소리를 멀리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점점 나와서 육지와 많이 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 단락, 가단락 이해됩니까? 네 줄인데 부산 앞바다에서 이 통신사 일행이 이제 배 타고 일본으로 출발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나달락 한번 봅시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 화자가 가고 있죠. 배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니. 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왜 그 객지에서 여행지에서 느끼는 어떤 쓸쓸한 감회를 객창감 또는 객수 이런 말이라고 했었었죠. 우리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행문에서는 꼭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한 감회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뭐 집 떠나고 고향 떠나서 뭐 또 솔직히 객지에서 늘 이렇게 막 신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고향이 그립고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하고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화자가 대놓고 가뜩이나 심란하다라고 해놓죠. 그죠? 이런 객수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풍이 일어나네요. 큰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또 과장 들어가겠지. 자, 보면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자, 이 물결이 풍랑이 막 이는데 태산같이 엄청난 물결이 일어난대요. 막 배가 막 출렁이고 난리가 났겠지. 천지에 가득한데 이 성난 물결이 크나큰 망곡주의 나뭇잎 붙이듯. 자, 본인이 탄 배가 사실 이 당시에 통신사 사절 일행이 한 500명 정도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죠. 그죠? 엄청나게 규모가 크겠지. 배를 나눠서 타도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해야 됐으니까. 자, 이 만곡주 만섬의 곡식을 실을 만한 배 옆에 시어풀이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자, 이 근데 큰 배가 막 풍랑이 세게 일고 물결이 일어나니까 마치 뭐처럼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나뭇잎은
보조관념이고요. 원관념 뭡니까? 이 만곡주. 그죠? 큰 배가 마치 나뭇잎처럼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을 만나고 흔들리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올라다가 디암에 나려지니. 여기 디암은 시어풀의 뜻이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땅이 움푹 꺼져 있는 웅덩이 같은 데를 지함이라 그럽니다. 그죠? 여기 구겸 아니라서 디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땅으로 쑥 들어가더래. 지금 주어가 빠져 있죠. 뭐가? 만곡주가, 배가 풍랑 때문에 파도 위로 쑥 올라갔다가 다시 마치 꺼지듯이 쑥 내려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되나요? 선생님 잠깐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면 이렇게 갔겠구나 하고 좀 더 쉽게 떠오를 것 같아서 그죠? 잠깐 보세요. 자, 풍랑이 엄청나죠? 예를 들면 이런 풍랑이란 얘기입니다. 이 큰 배조차도 굉장히 휘청휘청이죠, 그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풍랑이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배가 하늘로 올라다가 디암으로 날아가니 12발 상도 때는 지처로 굽어 있고, 자, 여기 지처로 그랬는데 요거 뭐 이렇게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정확하게 하면 종이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이옷.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나무로 종이 만들었죠. 그죠? 자, 마치 이 돛대가 종이처럼 완전히 막 휘어지고 바람이 너무 세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입니까? 돛담배인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바람이 술술술 이렇게 부니까.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신두폭 초속 돛은 반달처로 배불렀네. 지금 이겁니다. 그죠? 반달처럼 배가 불러 있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니까 그 풍랑이 세가지고. 자, 굵은 울의 잔 벼락은 등 아래시어 진동하고 성난골의 동안용은 물속에 쉬어 희롱하네. 막 울에 막 벼락 치고요. 그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기상 악화가 된 거야, 지금. 성난골의 동안용. 이게 뭡니까? 결국 원관념은 엄청난 이 거센 풍랑을 얘기하지. 그지? 여러분들이 문맥만 잘 파가세요. 자, 그러니까 파도와 풍랑이 엄청 세게 쳐가지고 마치 어떤 고래와 용이 화가 나가지고 물속에서 희롱하는 것처럼 물결이 난리란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배 안에. 방 속에 이제 배 속입니다. 방 속에 요강이나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어, 뭐 여기 시어풀이를 참고하고요. 옛날에 그냥 배에 이렇게 놔두던 하나의 그냥 간이로 쓸 수 있는 뭐 소변기 같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막 떼굴 구르고 막 사람들도 떼굴떼굴 구르고 막 배멀미 나고 난리 났겠죠. 그리고 옛날 배는 주로 나무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막 나무 널빤지 못 박아놨던 것이 파도가 너무 세니까 막 덜컥덜컥덜컥 그러면서 상하 좌우 이 방 안에 널빤지가 막 덜컥덜컥 불안하게 부서질 것처럼 그러는데 마치 닙닙이 널판지 하나하나 다 울어대는 우는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엄청나게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이 글만 읽을 뿐이지 실제로 아까 그 파도 가운데 그렇게 배를 타고 있다면 굉장히 무섭고 불안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자, 그렇게 바다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난 그런 상황을 아주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이 나달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자, 다달락 볼까요? 이제 폭풍이 다 물러가고 다시 파도가 잔잔해지네요. 그죠? 이윽고 해 독건을 장관을 하여 보세요. 우리 그 바닷가에서 해 뜨고 달 뜨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굉장히 멋집니다. 자, 이제 나가봤더니 폭풍이 잠잠해지고 앞에 경치가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멋졌겠죠. 바다가 끝없이 이렇게 수평선이 쫙 보이고 해가 떠 있고 그러니까 푸른 하늘에.
장관을 좀 봐봐.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경치 구경하고 있어요, 어느새. 자, 니러나 배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와, 장알시고, 야, 굉장하구나. 우리 관동배우에서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끝내주는구나.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까? 항상 이런 식으로 과장하고 비교하면서 고전에서는 이 화자의 감정을 잘 드러내요, 보면. 자,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세. 구만리 우주 속에.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 속에 망망대해 물결밖에 없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등 뒤로 돌아보니까, 자, 동네 매이 눈썹 같고, 여기 동네는 요즘도 부산시 동래구 있죠, 그죠? 부산 앞바다를 얘기합니다. 저기 부산에 있던 이 산이 이제는 거의 눈썹처럼 조그맣게 보일 듯 말 듯하게 굉장히 멀게 이제 온 거죠, 부산에서. 그죠? 눈썹처럼 보일 듯 말 듯하고 동남을 바라보니 이제 일본 쪽이죠? 저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히 없네. 끝이 없이 바다만 쫙 펼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왔죠? 자, 우아래 푸른 빛이 하늘밖에 닿았다. 자, 아래쪽도 전부 다 바다 푸른 빛이죠? 위에도 하늘 망망대해 푸른 하늘이죠? 하늘과 바다 끝이 그냥 쫙 맞닿아가지고 펼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탁 트인 장관이라서 멋있고 그냥 아주 상쾌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야, 이거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 망망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디로 잘 가고 있는 건 맞아? 이런 걱정도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잡고 자, 우리가 이 가는 이 백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거 좀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러지?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배의 앞뒤 부분 전부 다 하늘과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 이게 그냥 펼쳐져 있는 그냥 바닷길을 보고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풍랑 속에서 배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시대 상황으로 반영해서 봤을 때, 지금 크게 우리가 전란을 겪고 아직 국가 재건하고 더 강건하게 잘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한 염려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을 조국이 가야 할 길,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당장 이 바다 앞에 펼쳐진 길, 백길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조국의 운명과 현실에 대한 염려를 반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어디로 나아가는 거지? 하고 조국의 앞날에 대한 염려를 담아놓은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좀 표현 기억해놔야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함께 떠간 여섯 배가 출발했죠. 여섯 척이. 근데 지금 풍랑 만나고 났더니 다 보이질 않아. 자, 함께 떠간 다섯 배는 간대를 모르나다. 사면을 두루 보니 이 따가운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물결 속에서. 그러니까 저쪽 멀리, 그 다른 배에 돛이 보일락말락,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졌죠. 풍랑 한번 이는 바람에, 그죠? 자, 그렇게 뚝뚝 떨어져서 지금 이제 폭풍이 끝난 다음에 잔잔한 바닷가에서 야, 경치 멋져. 그리고 다른 배 어디 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가는 거 맞나?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걱정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다달락이. 아직 일본에 도착을 안 했고요. 그죠? 자, 요 세 단락 우리가 쭉 봤는데 여러분들 밑에 현대 어플이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좀 봐가면서 봅시다. 자, 인성 오른쪽 위에부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통신사 일행으로 어디 다녀왔어요? 예, 일본에 다녀왔죠. 그죠? 일본에 다녀온 사신. 11개월간 여정과 견문, 감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의 문물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죠? 하지만 그거를 어떤 일본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좀 열등하게 바라보고 있죠. 일본에 대해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사물의 움직임을 가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뭐 음악 소리며 파도 치는 것이며 돛담배가 막 흔들리는 것이며 다 과장이 돼 있죠. 과장 많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자, 다달락 보면 야,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까? 그죠? 사면을 바라보니 와, 장알시고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자꾸 영탄적 어조가 다 나와 있죠.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자, 배경 묘사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작품 자체는 어떤 뭐 자기의 서정적인 감정을 노래하면서 계절감을 얘기하고 이런 시 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립니다. 비유적 표현 아까 여기 뭐 직유, 과장 많이 나와 있었어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행가사니까 당연히 추보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여기 가나다 단락을 봐도 폭풍이 막 일어났다가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풍랑이 잦은 모습이 다단락에 나타나니까 맞죠? 1번에 3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 봅시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보기 문제를 잘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보기에 작품에 대한 요약이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간 여정을 기록한 작품이다. 자신의 감상과 비평도 적절히 서술을 했다. 여행 중에 겪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기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죠. 작가가 맡은 임무와 관련하여 기록한 작품이군. 예. 일본 여행 가는 길을 적어놓은 작품 맞습니다. 가는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는 상황이군. 부산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기 사실 여러분 여기 은행 사거리에 있어서 그런데 5, 6도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부산인 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일동장교가 배웠으니까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일본 갔다 온 얘기입니다. 자, 가에서 다로 공간 이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정에 따라 기록하는 기행문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죠. 자, 나는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고 느낀 작가의 주관적 감상이군. 그렇죠. 배에서 막 풍랑이 거세게 있는데 막 성난고래, 뭐 동안 용이 물속에서 희롱을 하네. 그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자, 이 사실적인 내용을 작가가 훨씬 더 주관을 개입시켜가지고 과장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는 배 안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군. 그랬는데, 자, 여기 물론 해 뜨고 잔잔해진 바다의 풍경을 묘사는 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돼 있나요?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어디 있는가? 야, 사면을 바라보니 정말 이게 큰 물결이군. 막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기록, 객관적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자, 3번.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다.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면 일행이 떠날 때 이들을 환송하는 악대의 모습을 촬영해야겠어. 그죠? 아까 막 음악 연주해주면서 환송하는 장면이 앞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배가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음악 소리가 화면을 압도하는 느낌이 나도록 편집하자. 그렇죠. 막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물속의 어룡들이 다 놀랄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집하면 조금 더 와닿겠죠. 그죠? 자, 3번에 배가 떠나고 화자가 육지 쪽을 바라볼 때 어둠 속에서 불빛 두어 점이 보이도록 해야 돼. 자, 어디에 있나요? 가단락 맨 마지막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4번에 폭풍이 칠 때 화자가 돛대를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겠어. 자, 막 돛대가 부러질 만큼 막 반달처럼 휘었네. 아주 그냥 종이 옷처럼 굽었네. 이런 묘사는 돼 있지만 화자가 돛대를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은 여기 안 나타나 있죠. 언급이 없죠. 그죠? 일단 4번이 거리가 있네요. 풍랑이 가라앉은 후에 화자가 바다를 둘러보는 장면을 넣자. 다단락에서 바다 보는 모습 나오죠. 그죠?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자, 문제 4번 봅시다. 자, 각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기억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육선이 함께 떠나. 자, 화자 일행의 규모를 보여준다. 한 500명 정도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짐도 싣고 사람도 많이 타고 수행원들도 그랬겠죠? 자, 니은에. 자, 니은 어딨나요? 나달락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신두폭 초속 돛은 반달처로 배불렀네.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가지고
돛이 반달처럼 이렇게 아주 휘어졌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자, 3번에 자, 화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방 속에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건 사람이 자빠지고 엎어진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요강을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르는데 한번 요거는 인터넷에서 요강 뭐지 하고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자, 타고 옆에 설명돼 있죠. 그죠? 전부 다 이 그릇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화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아닌 겁니다. 자, 리을에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세. 다달락 세 번째 줄에 있죠. 자, 여기 망망대해 물결이 그냥 끝도 없이 쫙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망무제라는 이 한자어가 딱 그런 뜻입니다. 아주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아주 넓게 아주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일망무제입니다. 자, 5번에 동네 메인 누석 같고 이 부산 앞바다의 산이 정말 조그맣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육지에서 멀리 떠나왔다. 그렇죠. 제 답은 3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마지막 5번 봅시다. 자, A.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작고 자, 우리 길 이거를 만약에 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각각 뜻을 이렇게 따질 수 있지라는 문제 아까 우리 했습니다. 23쪽에 거기 왼쪽에 잘 적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써 봅시다. 자, 첫 번째 뜻은 뭐 이 백기를 얘기하죠.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지?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조금 더 확장해 갖고 어떤 그런 시대 반영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조선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굉장히 좀 막막한데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 인쇄물 앞부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5쪽, 26쪽 원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다시 만나서 이어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오늘 수고했고요. 여러분들 일동장교가 다시 한번 여기 뭐 좀 옛날 어휘도 많이 나오고 한자어도 나오고 하지만 너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어려워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나를 감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여행 갔다 온 거라고 그랬고요. 그죠? 일본의 어떤 문화나 그런 어떤 기행 요소들, 여기 여정이라든가 견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해 놨지만 이 일본에 대한 그런 임진왜란 끝나고의 어떤 그런 적대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작가의 주관적인 비판 의식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거. 그런 작품이라는 것 좀 감안하고요. 오늘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 가지고 일본으로 향하는 그 백기를 묘사한 그런 지문인데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두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